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지난 주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7곳의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본 후보 등록 전이기는 하지만 여야의 대진표가 나온 셈인데요. 여야 공천 과정에선 당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고소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공천에서 컷오프된 현직 구청장이 경선을 요구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여야 기초단체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현직 구청장이 없어 무주공산인 동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우 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이 출마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강철호 부산시의원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또 이종희 전 영산대 초빙교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3파전이 펼쳐집니다. 전직의 탈환이냐 현직의 수성이냐가 관심을 끄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 진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은숙 전 구청장이 출마했고 국민의힘 김영욱 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전 현직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해운대 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홍순원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에서 현 김성수 구청장이 출마했습니다. 중구에서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강희은 중구의회 부의장과 현직인 국민의힘 최진봉 구청장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영도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에서는 김철훈 전 구청장이 경선을 통과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성민 시의회 의장이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김경지 변호사와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조국혁신당 박용찬 시당 교육연수위원장, 개혁신당 최봉환 구의원이 출마했고 기장구는 우성빈 전 시당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 조국혁신당 정진백 시의원장, 무소속 김상우 전 시의원의 4인 대결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단수 추천을 결정했다가 일부 후보의 반발로 경선이 치러지고 공천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이 사라지고 의혹이 발생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공정한 경선 기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중앙당이 이 정당한 호소를 외면하고 공정한 경선의 길을 막는다면 저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6.3 지방선거까지 40여일, 각 정당이 본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후보들의 본격적인 새 대결도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후보군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 결과를 놓고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경선 결과 철회를 촉구하며 재경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 경선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 경선에는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과 이보명 함안농업협동조합장, 이성용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 조영재 경남도의원 등 4명이 맞붙었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영재 경남도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예비 후보들은 이번 경선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불투명한 절차로 얼룩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설계와 당원 명부 관리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영재 후보는 거짓된 사실로 민심을 현혹하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마저 저버렸다. 이에 함께 땀 흘린 동료 후보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함안의 배달을 갈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역 당원들도 반발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은 시험을 앞둔 상황에 시험지 유출과 같은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책임 당원으로서 경선을 한다고 하니 모든 후보들이 당원 명부 확보하는 게 시험 문제지 잡는 거에 해란이 돼 있었던 게 우리 함안 선거의 현실이었습니다. 국민의 경남도당과 중앙당에서 이 부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다시는 일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공당의 이에 대해 조영재 예비후보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함안의 미래를 위해 하합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중재하고 해명해야 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묵묵부답입니다.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의 수차례 전화 문의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오는 20일 삭발 투쟁과 함께 지역에선 국민의힘 탈당 접수처를 만드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선 후유증을 넘어 보수 텃밭의 분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6대 분야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대는 20일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시정협치와 도시계획, 기후환경 등 6개 분야 19개 세부 공약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책 제안서에는 시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브리핑룸 운영과 2기대 황령산 개발 중단, 북항 재개발의 공공주도 전환 등이 담겼습니다. 연대는 이번 제안서를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향후 공개 토론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정책 반영 여부를 시민들과 함께 검증할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시의원 정수가 기존 47석에서 48석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 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부산 비례대표 시의원은 5석에서 6석으로 1석 증원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 변동에 따라 부산 북구와 사하구, 연제구 일부 선거구가 조정됐으며 인구 하한 미달로 선거구가 사라질 우려가 컸던 중구는 현행 유지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정당 지역사무소 개설 허용 등 이른바 지구당 부활 조항이 포함되면서 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발생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인근 포장면 치마 구간을 정밀 조사한 결과 공사로 인한 땅 꺼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해당 구간을 조사한 결과 공사 영향 범위 내에는 땅 꺼짐 현상이 없었으며 공사 구간 밖 기존 도로에서만 3개의 경미한 공동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발견된 소규모 공동에 대해 즉각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집안 치마 취약 구간에 대한 주기적인 탐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김해에서 소비와 기부를 결합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이 출범했습니다. 희망을 잇다 미래재단과 공공배달앱 먹개비,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김해에서 기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음식 주문 등 일상적인 소비가 기부로 이어지는 기부 맛집과 공공배달앱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 앞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소비와 기부를 연결하는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공배달앱 이용 경험이 낮은 점은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새 기관은 앞으로 참여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 미래세대 지원 사업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주체가 서로 힘을 모아서 기부 문화도 확산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홍빛 겹벚꽃이 만개한 부산중앙공원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25일 토요일 중앙공원 419 광장과 겹벚꽃 동산 일원에서 중앙공원 겹벚꽃 피크닉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뮤지션들의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과 함께
겹벚꽃을 주제로 한 키링과 토퍼 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한편 중앙공원 산책로는 탐스러운 겹벚꽃과 부산 북항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봄철 사진 촬영 명소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중투심 통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비 433억 원이 투입되는 반려문화공원은 기장군 철마면 일대 24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며 문화센터와 테마정원, 놀이터 등 반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 남성이 함께 투숙하던 외국인 여성의 침대와 소지품 등의 소변을 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추행 취지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범죄 해당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통역과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오전 9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동면 인곡리의 한 재활용품 수집업체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크게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에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선거는 12년 만에 새 얼굴을 뽑게 됩니다. 그동안 도교육감 선거는 진영별 단일화 여부가 승패에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진영별 단일화는 물론 독자 노선 후보까지 이어져 선거판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정훈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빠지면서 경남교육감 선거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입니다. 17일 기준 후보는 6자 구도입니다. 중도보수 진영에선 권순기, 김상권, 김승호 예비 후보가 뛰고 있고 진보 진영은 송영기 예비 후보로 단일화하며 한 축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김준식, 오인태 예비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히며 틈새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진영별로 후보가 나뉘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단일화입니다. 실제 과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진영별 단일화 성사 여부는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득표율 격차는 불과 0.47%포인트 차. 이처럼 선거마다 한 표가 귀한 상황에서 진영 내 표 분산 가능성과도 맞물린 단일화 향방은 놓을 수 없는 승부처입니다. 정책 경쟁도 관건입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후보별 정책과 자질 검증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들은 AI, 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책임 교육, 교권 보호 등을 핵심 정책 의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층 표심도 변수입니다. 12년간 이어진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데다 다자구도 속 표 분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도층 흡수력이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단일화와 인물, 정책 등 복합 선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남교육감 선거. 본선이 다가올수록 변수는 더 늘어나며 판세는 막판까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핵심 상권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쏠려 있을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과 선, 면을 잇는 이른바 입체적 지원책을 내놓으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전략이 침체된 부산대 상권에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 또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123개 핵심 상권 중 수도권 소재는 79곳, 수도권 상권의 월 매출은 지방보다 4배나 높습니다. 지역의 중심 상권에 위치한 상가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대학교 앞 상권 공실률은 20%를 넘어서며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도 제 생각도 맞는 거 같고, 근데 좀 이제 옛날 옥골목이라는 이제 저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도 엄청 많고 지금 거진 거리도 어둡고 유동인구도 없고.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략은 이른바 점선면 입체 지원입니다. 창업이라는 점을 찍고 이를 성장시켜 선으로 이은 뒤 지역 전체인 면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금정구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창업가 유치에 사활을 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을 입점을 시켜서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미 검증된 사업가들이고 젊은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도 만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상권이 이전과는 달리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가게를 넘어 문화라는 면으로 상권을 확장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텅 빈 보세거리 상가에 미디어 전시를 열어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온라인 상점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소비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상점만으로 채워질 건 아닌 것 같다.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면 대학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대학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좀 도입이 되고, 그럼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상점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민간 학이 손을 잡고 대형 영화관을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상인회가 운영과 마케팅을 직접 맡아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인근 온천천까지 연결되는 선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 온천천 따라서 쭉 산책하던 분들이 부대 앞까지 와서 부리단길을 경험하고, 부리단길 경험했던 분들은 또 부대를 알잖아요. 그렇게 옮아가는 게 있어야 기존의 그 부대 상권 내에 있던 보세골목도 업종이 조금은 바뀌면서, 벼랑 끝 위기에서 로컬 브랜드의 산실로 제도약을 꿈꾸는 부산대 앞 거리. 정부의 정책 지원과 지자체의 아이디어, 그리고 상인들의 도전이 모여 부산대 상권 부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해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서를 최근 경남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설관리 책임이 없다며 구단과 대표이사를 불송치하고 시공사와 시설관리 주체 등 16명만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무자격 업체 발주와 공사 미통보 등을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오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신속한 재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울경 시민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메가시티를 우선 추진한 뒤 행정통합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해양수산부 이전 등 초광역 협력의 핵심 축이 마련된 만큼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이 담보된 실질적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이 선거용 공약 경쟁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 로드맵을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